오늘 다룰 주제는요, 단순한 데이터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그저 분석하는 걸 넘어서 아예 현실의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현실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아주 야심찬 기술, 바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회 전체를 말 그대로 거대한 가상 실험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그게 가져올 파급 효과를 미리 전부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게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겠죠. 도대체 온톨로지가 뭐고 또 어떻게 현실의 총사진을 그려낸다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온톨로지라고 하면 무슨 마법 같은 자동화 도구를 떠올리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지적 노동이 필요한 뭐랄까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어떤 요소를 객체로 볼 건지,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걸 사람이 직접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온톨로지의 진짜 목표는 그냥 흩어진 데이터를 한 군데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 전체가 똑같이 이해하고 쓰는 단 하나의 언어, 즉 의미를 통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선 고객, 다른 데선 클라이언트, 또 저기선 사용자라고 부르던 대상을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딱 정의하는 것. 이게 바로 의미론적 사일로라는 문제를 푸는 온톨로지의 첫걸음입니다. 온톨로지는 현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아주 독창적인 3단계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세상을 명사, 그러니까 사물이나 개념, 그리고 동사, 즉 행동이나 과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지능으로 나눠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명쾌한 비유 아닌가요? 첫 번째, 의미론적 계층은 바로 그 명사들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공장, 제품 같은 핵심 개념들을 정의하고 직원이 공장에서 일한다 같은 관계들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는 조직 전체가 함께 보는 현실의 유일한 버전, 바로 단일 진실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적인 지도는 어떻게 살아 움직일까요? 바로 두 번째 계층, 동사의 세계인 운동학적 계층 덕분입니다. 주문을 승인한다, 재고를 옮긴다 같은 실제 행동들을 모델에 추가하는 거죠. 이 계층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냥 현실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통해서 현실에 직접 개입하고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분석과 실제 운영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층이 바로 이 시스템의 두뇌, 동적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만약 원자재 공급이 10% 줄면 우리 회사 분기 수익은 어떻게 될까 같은 what if, 즉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가장 진보된 지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톨로지의 구조를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키텍처를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거대한 가상 사회 실험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사회적 디지털 트윈, 줄여서 SDT라고 부릅니다. 인구나 경제, 사회제도, 시민들의 상호작용까지 전부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아주 정밀한 복제품이죠. 그리고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바로 이 SDT라는 사회과학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줄 가장 유력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SDT는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파이프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먼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교한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된 가장 좋은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제로 이 기술을 써서 아이들 발육 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천 가지 정책 조합을 시뮬레이션 했대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기존 방식보다 무려 50배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죠.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은 사회과학 연구나 국가 운영, 즉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그러니까 단순한 패턴 관찰을 넘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가 그 혁명적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은 과거에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업률이랑 범죄율이 관련이 있더라 하는 식의 상관관계를 찾는 데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실험실 안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고용률은 어떻게 될까? 이걸 수천 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통해 정책 개입의 인과적인 효과를 직접 추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사회를 수동적으로 관찰만 하던 학문에서 가상세계에서나마 능동적으로 실험하는 학문으로 진화하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올 미래, 바로 알고리즘 거버넌스는 엄청난 장밋빛 약속들을 제시합니다. 모든 법과 행정 절차가 코드로 구현돼서 인간의 편견이나 제멋대로인 해석 없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회. 모든 결정이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하는 아주 급진적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구가 그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주죠. 효율성, 일관성, 이런 건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비, 정의, 형평성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들을 과연 이 차가운 코드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눈부신 얍속의 뒷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디지털 거울이 비추는 중대한 위험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모델 유물론입니다. 지도를 실제 땅이랑 착각하는 오류 같은 거죠. 우리가 KPI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최적화하는 데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 모델이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공동체의 신뢰 같은 가치들은 조용히 무시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레칫 효과라는 건데요. 레칫이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말하잖아요. 효율성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시스템에 추가할 때마다 시스템의 감시와 통제 능력은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강력한 쪽으로만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확장된 감시 능력은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그 위험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죠.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수집했던 교통카드 데이터가 어느새 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감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처음 수집한 목적이 미래의 악용 가능성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가 보여주는 핵심은 결국 압도적인 권력의 비대칭입니다. 소수의 설계자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살아갈 현실의 규칙을 디자인하는 거죠. 과연 네가 이 설계자들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건 결국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 자신,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해야만 해요. 복잡한 문제를 푸는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그 기술의 위험을 날카롭게 경고하는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을 담은 지도가 너무나 강력해져서 현실이라는 영토 자체를 바꿀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설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걸까요?